춘향이가 옥중에서 내일 이제 죽게 돼 있어요. 귀신들이 와가지고 두런두런 하는데 송옥록이라는 명창이 귀곡성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인간이 상상해내는 소리까지를 모두 포함한 들을 수 있는 소리, 들을 수 없는 소리까지도 판소리의 소재로 삼고 있는 거죠. 이번에 오늘 아침 신문에서 네. 그 광주 비엔날레라는 우리나라 네. 그 미술 전시의 그 외국 예술 감독이 네. 판소리처럼 누구나 경계 없이 목소리 내는 판을 펼치겠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멋지네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판소리를 알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할 정도로 이제 더군다나 미술 전시에 이렇게 판소리라는 용어를 쓰고 네. 또 사실 제목을 딱 보면서 판소리라는 이 어감이 주는 한국 사람들은 네. 뭐 굳이 배우지 않아도 네. DNA라 그럴까? 아, 그렇죠. 그럼 이런 경계 없이 목소리 내는 판을 만들겠다는 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판소리 교수로서 판소리란 무엇인가? 네. 그러니까 이 판소리란 용어 자체가 이제 저희가 보통 두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판 더하기 소리다. 그러니까 판은 공간, 열려있는 공간, 소리를 하는 판, 스테이지 개념으로서의 하나. 근데 판소리는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이 있는 통의 소리. 그걸 또 판소리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네, 흥보가 같은 경우는 건선징악이 있고 뭐 서사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판소리라고 하죠. 이제 중요한 건 소리인데요. 판 노래, 우리가 노래는 가사와 음정, 박자 어떤 규격화된 짜여진 걸 노래라고 하잖아요. 서양의 음표. 맞습니다. 소리는 훨씬 더 넓어요. 맞네. 사운드, 바람 소리, 물소리. 진동이잖아. 네,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게 소리죠. 거기에 이제 더 재밌는 건 가상의 소리까지, 귀신 소리. 춘향이가 옥중에서 자기가 이도령을 그리워하면서 할 때는 내일 이제 죽게 돼 있어요. 큰 칼을 쓰고 있는데 귀신들이 와가지고 두런두런 하는데 송옥록이라는 명창이 귀곡성을 만들었어요. 그럼 귀신 소리를 들었겠냐고요? 들었다는 거지. 그 명창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까지도 상상해서 도깨비 소리라든지 그렇게 인간이 상상해내는 소리까지를 모두 포함한 들을 수 있는 소리, 들을 수 없는 소리까지도 판소리의 소재로 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민요도 창이라 그러고 한국에서 불려지는 노래를 통칭 창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너 창 한번 해봐. 그럼 이게 판소리를 해보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민요를 해보라기도 하고 옛날에 또 창가라는 말도 썼거든요. 근데 판소리는 정말 특별하게 이거다. 판소리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져 있는 것이어서 창은 일반론적인 얘기라면 판소리는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 장르로 묶여 있죠. 예. 그래서 한국에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악곡을 3개를 꼽아요. 불교의 범패, 스님들이 신라시대부터 해오시던 범패, 예. 그다음에 이제 궁중에서 또 양반층들이 부르는 걸 정가라고 그러거든요. 가곡가사 시조. 그다음에 판소리, 민간에서 불려지던 판소리. 이 3개가 한국의 3대 성악곡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저희들이 알리고 있어요. 그 판소리라는 말을 그럼 명명하고 네. 만든 건 언제예요? 이 말이 나온 건? 그러니까 딱 그거를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 네. 춘향가의 유진환이라는 만화집 1700년 후반에 그때 거기에 춘향가가 되어 있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판소리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사? 한문으로. 네. 칠원절구로 200구가 있는데 그거를 해석을 하니까 춘향가인데 명창들이 부르던 소리광대들이 부르는 그 이야기를 가사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헌이 된 거죠. 그게 판소리에 관한 최초의 문헌이 됐고 그런 내용들을 소리로 하고 있다라는 거가 그 책에 적혀지면서 그다음에 소리판, 판소리, 판노름, 광대 이런 용어들이 막 쓰여졌고 그 좀 이후에 판소리 발생 훨씬 이후에 판소리란 말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주로 이제 우리가 뭐 호남 쪽 지역 쪽으로는 그게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더 들어야 되는데 딱 느낌이 와가지고 말씀드려요.
전라도권에서 이제 동편제, 서편제니 이런 말들이 나오고 명창들이 다 전라도권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판소리는 그렇지 않아요. 경기도, 충청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명창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또 귀명창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소리를 잘 듣는 분은 우린 귀명창이라고 하는데 이 귀명창은 함경도에 많으셨대요. 그래서 남도에서 소리를 배워서 함경도 가서 소리를 닦는다. 이렇게 지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가 판소리의 나라예요. 전성기에 활동하던 명창들이 조금 남도 쪽에 계신 분들이 많긴 많아요. 숫자상으로 많았고, 음악적인 패턴이 지금처럼 된 거는 전라도의 음악권, 육자백이라든지 전라도의 무속음악, 시킨꽃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와 음악적인 특징이 비슷한 건 있지만, 충청도, 경기도 쪽에서 하는 이제 중고재라는 말을 써요. 중고재의 소리는 뭐가 감정이 막 슬프고 기쁘고가 아니라 약간 덤덤하게 부르는데 충청도 말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의 언어가 살아있는 판소리 명창들이 많이 계셨어요. 사실 동편제, 서편제라는 건 소리꾼들이 했던 용어라기보다는 이론가들이 정리를 그렇죠. 하면서 지역적으로 나누고 또 사승관계를 가지고 나눴다고 봐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음담패설이 판소리 안에 있고 사회 풍자가 있고 탐관오리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가사나 이런 거에 경계가 없었죠. 내가 부르고 싶으면 막 지어서 부르고 랩이죠. 맞습니다. 판소리가 갖고 있는 개방성 그리고 이 판소리는 누구나 경계 없이 춘향이를 얘기할 수 있었고 이도령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양반들의 사대부적인 유교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건강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사대부들이 좋아하고 이제 대원군이 판소리를 좋아하면서 어전광대라는 말이 생기거든요. 운영궁에 이제 대원군이 사시면서 서양의 오페라 이제 귀족들 앞에서 네, 맞아요. 똑같이 그게 됐어요. 예. 궁정 전속 음악가들처럼 우리도 그래서 어전광대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굉장히 하층이잖아요. 저희 판소리 광대들은 판소리를 통해서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통종대부라든지 송감찰 명예직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신분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를 통해서 가능했었기 때문에 자율 경쟁이 막 벌어지고 그러면서 유파들이 정리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반층들이 좋아하게 되면서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B급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렇죠. 고급화돼야 되는 네. 거니까. 네. 그러면서 12바탕이 있었는데 뭐 가루지기 타령, 배비장전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야한 얘기들 남녀 상열지사에 관한 내용들이 판소리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도태돼서 없어져 버렸죠. 그게 대략 언제쯤에 지금 일들인가요? 그러니까 조선 말기. 네,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에는 완전히 거의 불려지 음원으로만 조금씩 남아 있고요. 굉장히 빨리 도태됐습니다. 일제 때는 그걸 이렇게 판소리를 다 죽였나요? 일제 때 참 그게 이 아이러니인데요. 판소리가 이제 300년, 350년 이렇게 한다 쳐요. 그러면 근데 일제 강점기 때 콜롬비아, 빅터 이런 데서 명창들이 소리를 잘하면 한국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걸 녹음을 해서 소리를 남긴 거예요. SP 유성기라고. 3분짜리 기술을 이제 일본은 일본 사람들이 네. 그래서 우리 명창들이 빅타 녹음실에 가서 이렇게 스탠드 마이크 앞에서 춘향이가 기가 막혀 아이고 여보 도련님 그럼 막 떼차요 막 임방울 선생님의 쑥대머리라고 하는 음반은 뭐 그 당시 10만 장이 더 넘게 팔렸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좋아했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성기가 없는데 가진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음반 제작사가 돼서 탄 거예요. 예, 이익 사업을 한 거예요. 유성기 음반 목록이 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고음반이라고 해서 그걸 연구하고 지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제 시대가 되면서 어떤 식으로 판소리의 향유가 변했다고? 그게 이제 서편제 영화에 그 협률사 여성국곡 이런 게 있다가 그러니까 판소리로 만 안 되니까 협률사라고 해서 창극이 시작됐어요. 창극을 하다가 이제 서양의 무대 공연이 들어오면서 뭐 밴드도 들어오고 연극도 들어오고 이런 조명 들어오고 영상 이제 이렇게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어버린 거죠. 공연 양상이. 그러면서 판소리가 빠지고 창극으로 하다가 이제 연극판에 영화 이런 쪽으로 가면서 완전히 이제 지금도 좀 그렇지만 판소리가 메인에서는 좀 빠지게 됐죠. 근대화 되면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많이 안타까운 게 그때 원형이 너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도 우리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거, 서양의 것이 대한. 좋다. 동경이 너무 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북장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피아노라든지 풍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훨씬 좀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그걸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악인, 뭐 무속인 이런 사람들이 다 지하로 내려가면서 제대로 양지에서 전승이 안 되고 그게 이제 예술학교인 기생이라고 봐요. 기방에서 이런 그 시서와 춤, 가무악이 다 공부가 되는데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떤 영과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에 건번, 기방 이렇게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좀 안 좋게 되면서 기존에도 신분적으로도 약한 데 있었는데 근대화되는 과정에서는 제도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무너진 거죠. 예,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을 갖고 그러면서 월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나마 일제시대 때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던 게 네. 분단이 되면서 다 네. 이제 북한으로. 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사실 더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없어졌는데, 그때 우리를 더 원형을 지키고 뭔가 교육을 해주셔야 될 스승님들이 때를 지어서 가버리시는 바람에 아무래도 공백이 있죠. 이제 그걸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또 다 채우고 그 선생님들만 계신 게 아니니까 남한에서도 다 이제 교육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렇게 같이 그 선생님들이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 전통 예술을 빛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면 지금 그때 그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놓쳤던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더 순수하게 지속이 됐을 텐데 좀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많이 안타까웠던 건 그때 창작의 붐이 많이 일었어요. 마당놀이가 생기면서 그다음에 이제 창작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연변에서 악기 개량이 된 것들이 들어오고 판소리도 창작을 하는데 그 사이에 열사가라고 해서 이준 열사가? 네, 열사가 유관순전 이런 소리들이 아예 불려지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꺼내지는데 그런 창작이 뚝 끊기다가 이제 서양의 것을 주제로 한 것, 막 이런 것들로 갑자기 막 변해버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창작은 해야 되는데 창작의 흐름을 모르니까 그때 국악 가요라는 말을 써서 이제 이렇게 뭐 반주하면서 실내악단이 생기고 국악 가요를 부르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법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악기로 국악기로도 하긴 하는데 노래도 우리식으로 하는데 주변에 가르치는 섞여서 사람도 없을 테고. 네. 원형 판소리도 원래는 창작이었죠. 계속 이제 소위 그걸 더듬이라고 더 넣다. 그 더듬이라는 게 생겨서 완성이 됐는데 거기서 또 창작을 해가고 있던 명창들이 이제 월북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양의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던 그것이 교육 현장에 합쳐진 상태에서 새로운 음악을 만드니까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전통성을 많이 놓치는 그런 작품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런 걸 원했기 때문에 과도기에서 그래서 그때 그 명창들이 전통의 소재들을 갖고 창작을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당신네들이 고민했던 것들을 후학들에게 전수하고 이랬다면 지금 판소리의 레파토리도 되게 많아지고 그 동시대를 담는 이야기들이 더 많았을 거다. 근데 요즘 근대의 젊은이들이 많이 해주고 있긴 해요. 그때 요게 좀 살아 있었으면, 이 선생님들에 대한 기록이 더 많았었으면, 그리고 우리가 저 주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뭔가 움직였더라면 지금 모습은 어땠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 거죠.